일단 2차 곡선 쪽에서 오늘 첫 번째 할 내용은 포물선이지, 그지? 근데 이제 어찌됐건 2차 곡선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가야 된다고? 첫 번째 정의. 정의하고 두 번째가 접선. 접선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기하적 특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빠짐없이 증명을 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정의와 접선을 이용해서 처리가 되는 어떤 그런 성질들이니까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 첫 번째 포물선. 오늘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포물선. 자, 먼저 이 포물선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왜냐하면 정의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게 정의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포물선이건 뭐 타원이건 쌍곡선이건 잠깐만 좀 설명하고 볼까요? 포물선이건 타원하고 쌍곡선. 근데 여기에 모두 2차 곡선이라고 얘기했었지? 하나 추가되지? 1학년 때 배웠던 거. 뭐? 원. 원도 2차 곡선인데 여기에 있는 이 2차 곡선이 좀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뭐로부터 이제 정의가 되냐면 항상 거리야, 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2차 곡선은 거리에서부터 기준을 잡는다. 거리로 기준을 잡는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여기 있는 원도 그냥 이게 동그라미였다가 어느 순간 원이 되었던 거지. 그냥 동그라미였잖아 이거, 그지? 어느 순간 원이 되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되면 이제 원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2차 곡선들은 전부 다 거리를 기준으로 잡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해석기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어떤 정의냐면 정점이 있어. 정점. 정점이 있고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이라고 부르나요? 초점. 정점은 멈춰있는 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초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초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정직선이 있다고. 정직선. 정직선은 멈춰있는 직선이지 움직이지 않는 직선이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준선. 기준선. 기준이 되는 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냥 뭐라고 부르지? 준선이라고 부르나요? 그래서 여기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동점 P라고 하면 같은 거리에 있는 얘하고 어떻다? 거리. 정점으로부터의 거리다. 정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떤 점, 같은 점들의 자취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른다?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지, 그지? 그러면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게. 빠짐없이 다 얘기를 할 건데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 중요한 부분하고 좀 덜 중요한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자, 먼저 정의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기 어떤 정점이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보통 포커스라고 얘기를 해서 F라고 쓰지. P, 0이다라고 하는 점, 이걸 초점. 그리고 준선은 어차피 정의가 뭐니까 그 동점 자체가 정점과 정직선은 같은 점이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요 거리하고 똑같이 가는 거지, 그지? 요직선. 요직선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준선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 X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P가 되겠지. 여기가 P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그렇게 그려지지 않는 거 알잖아. 사실은 어떻게 그려져?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지, 그지? 왜냐면 거리가 같아야 되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우리 알아. 이게 이제 포물선의 그림이 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런 거야.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있는 어떤 점, P점을 x, y라고 이렇게 잡게 되면 동점이니까 x, y라고 잡게 되는 거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PF의 거리, 그지? PF의 거리하고 PF까지의 거리하고 어떤 거리가 같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왜 이거 점선으로 했어? 요렇게 여기까지 내리는 수선, 이걸 H라고 잡을까요? 여기 H라고 하면은 이거 삐뚤어진 것 같은데 그냥 보세요. PH라고 하면은 PF하고 PH의 거리가 같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길이하고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얘가 갖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야. 얘가 갖는 의미는 잘 봐봐. PF라고 하는 건 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지. 그래서 굳이 따져보자면 PF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X-P가 되는 거 맞나요? X-P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되지? Y 제곱이 되고 여기다 이렇게 루트를 씌우는 거 맞지, 그지? 그리고 얘는 뭐지? PH니까 한마디로 요 길이인 거 맞잖아, 그냥, 그지?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디서도 처리할 수 있냐면 여기가 바로 모임으로.
x잖아. x 콤마 0이잖아. 요즘 여기가 x니까. 여기에서 요까지 거리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x에서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지? 마이너스 p니까.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x에서 마이너스 p만큼의 거리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거리니까 절대값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잘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얘는 몇 차원이지? 2차원이지. 좌표평면 위의 점이니까. 아, 좌표평면 위의 점이라고. 이게 지금 x축 y축이니까 요 점은 p, 0, 여긴 x, y니까 이건 2차원이라고 지금. 2차원 좌표평면 1차원이 수직선이잖아. 3차원이 공간이고 차원. 1차원, 2차원. 얘가 몇 차원이라고? 얘는 2차원이고 얘는 몇 차원이지? 얘는 1차원이야. 그럼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 1차원이 편하겠어? 2차원이 편하겠어? 당연히 1차원이 편해, 우리한테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게 초점거리인 거 맞지, 그지? 얘가 준선거리인 거 맞지? 무슨 거리로 잡아가는 거야? 준선거리로 잡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야. 1차원이기 때문이지. 괜찮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잖아.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x의 거리인 거지, 그지? x축 위에서의 어떤 거리, 그지? x축 위에서의 거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상황들이.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실제적으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양변 제곱해서 정리를 해서 전개해보면 어렵지 않죠? x제곱 마이너스 2px에다가 더하기 p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얘를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p의 제곱도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해버리면 x제곱하고 x제곱 약분하고 여기는 p제곱 약분하고 얘만 이렇게 넘겨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온다? y제곱은 4px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와버렸던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의 표준형이 바로 뭐야? y제곱은 뭐가 된다? 4px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p가 바로 초점이 되는 거고 준선은 마이너스 p.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물론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건 뭐라고? 2차원하고 1차원이라고. 반드시 그래서 1차원이 조금 더 뭐 할 수 있어? 너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지? 자, 물론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y제곱은 4px다라고 하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 지금 좀 전에 그렸지만 이런 모양의 그래프인 거지. 뭐 요런 모양의 포물선. 이게 지금 y제곱은 4px 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가 p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p가 되는. 자, 그런데 하나 더 비교해 봐야 되는 게 x제곱은 4py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은 4py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맞지, 그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준선이 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여기 초점이 지금 0,p가 준선이 되는 거고. 그럼 실제적으로 얘하고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볼까? 회전 변화 몇 도 회전? 90도 회전. 90도 회전. 또는 무슨 대칭? y는 x 대칭한 결과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x하고 y하고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바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겠지? 물론 이거는 역함수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여기 있는 요놈이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야, 이미.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요만큼은 가능하지, 그지? 요만큼은 요렇게 되는 건 인정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이 자체는 함수다라고 얘기하기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서 90도 회전. 90도 회전. 양의 방향으로 세타 90도 회전 변화. 이다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얘하고 뭐가 더 많이 나와? 얘하고. 당연히 시험엔 얘야. 왜냐면 얘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포물선으로 문제를 안 풀고 1학년에서의 2차 함수 관계로 문제를 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로 문제를 많이 내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관계를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 때에 평행이동, 뭐 별거 아니죠, 이것도.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뭐 변하는 건 많지 않지, 그지? 자, y제곱은 4px 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죠. y제곱은 4px의 그래프가 있었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계속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p고 위가 이렇게 초반에는 항상 안 그려지네요. y제곱은 4px. 자, 당연히 여기에 있는 초점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p,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얘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봤자 준선은 바뀌지가 않지, 그지? 왜냐면 어차피 위아래 가봤자 준선으로부터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고 x축 평행 이동을 할 때는 뭐가 바뀔 수 있어? 준선이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꺼번에 옮겨봅니다.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우리가 n만큼 한번 평행 이동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자, x축의 방향 n만큼 가니까 여기 있는 0,0이 어디로 가는 거야? n으로 가게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초점이 이제 n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야. 초점이 아니고 중심 꼭지점이. 그 초점은 여기가 되겠지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겠지. 그 준선도 약간 옮겨지겠죠. 이리로 이렇게 옮겼다라고 해볼까? 이런 식으로 준선이 옮겨지겠지. 자, 그러면 하나만 생각해보죠. 여기에 있는 요 점은 0,0에서 몇이 됐지? mn이 된 거 맞지, 그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 n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자, 그럼 여기 있는 초점은 몇이 됩니까? p 플러스 m, n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준선은 그럼 뭐가 되는 거고, 준선 x는 마이너스 p에서 얼마만큼 옮겨주면 되는 거야? n만큼 플러스 얼마? m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 맞지, 그지? 자, 그래서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별 내용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정의 거리로부터의 내용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정의만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아, 사실은. 지금 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평행 이동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되냐면 어차피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 자체가 점에서부터 정점에서 거리, 준선에서의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같은 거리 이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같은 이 거리가 같은 동점들의 집합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른 식으로도 문제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이제 비교. 포물선의 정의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봐, 인지를 잘해줘야 돼. 여기에 p, 0이 있어. 자,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자, y축에 접하면서 p, 0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자치. 자, 다시 뭐라고? y축에 접하고 어디를 지나는? f p, 0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자취.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얘를 y축에 접하면서 얘를 지나는 거 제일 작은 거 뭐 있어? 얘 있지? 얘 있단 말이야. 요거 중심. 그리고 여기를 또 지나면서 여기 y축에 접하는 것도 얘 조금 더 크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잖아. 중심의 자취. 괜찮지? 좀 더 크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크게 지나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여기. 이런 점들을 모아놓으면 마치 포물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거든.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네가 알아야 돼.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돼. 원이라고 하는 놈의 정의가 뭐야? 원이라고 하는 놈의 정의가 중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 아니야? 그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에 있는 요 놈 봐봐. 여기를 무조건 여기 지금 p, 0을 지나고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면 요 점하고 요 점 거리, 요 점하고 요 점하고의 거리는 어때? 같을 수밖에 없어.
그것도 마찬가지야. 요점으로 따져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Y축에 접하니까 이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야? 포물선의 정의하고 일치하게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가 준선이야? 요게 준선이지, 요게. 이해되지? 아니. Y축이 준선이 되는 거지. Y축이, 이게 준선이 되는 거고, 이게 기준선이 되는 거고, 이게 꼭지점, 포물선을 우리가 요렇게 그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요거 대충 모양만 보고, 아이, 포물선 단원이니까 포물선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정확하게 거리. 그지? 거리의 개념을 이용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원 나왔어, 원. 그지? 원의 중심의 자취도 뭐가 될 수 있다? 포물선이 될 수 있다는 거 인지를 해야 돼. 이해되겠어? 자, 그런데 뿐만이 아니고 얘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떤 경우도 네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반원. 칠판이 좀 줄이고 지우고 이게 뭔지 이해되잖아, 그지? 두 번째는 요런 것도 한번 해볼 거란 얘기야. 어떤 경우냐면 반원이 있어서 반원. 이걸 좀 어려워하더라고. 이게 예전에 문제에 나왔었는데 이거를 많이 어려워하는 거야. 이런 류를. 자, 반원이 있었어. 여기 있는 원의 중심. 근데 이 반원에서 지금 뭘 얘기할 거냐면 정의를 찾아가는 거야. 네가 정의를 찾아봐야 돼. 정의. 여기에 접하면서 여기 있는 호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취.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반원에 내접하는, 내접한다라는 얘기가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내접하는 거니까. 이해되겠지? 호에도 접하고 여기 있는 밑에 여기 지름에도 접하는, 내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취. 또 원이 나왔네. 분명히 여기 있는 포물선은 분명히 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 그 이유는 뭐냐면 거리가 같은 점들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거리가 같은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원이잖아.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니까 어차피 원으로 네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보자. 반원에 내접하는 얘도 역시 원의 뭐야? 중심의 자취를 구하라 그랬다고. 작은 원 한번 그려볼까요? 요런 거? 이거 괜찮지, 그지? 원의 중심 여기잖아. 얘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요? 얘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 원을 이렇게. 오늘 원이 좀 괜찮네? 여기 좀 찌그러졌나? 뭐 여기, 이렇게. 그지? 제일 크게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을 그릴 수 있는 것도 맞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의 중심, 여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중심의 자취들을 연결해보면, 마치 뭐처럼 생길 거다. 포물선처럼 생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그래서 요거 몇 개 찍어보기 정확하게 포물선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요쪽에다가도 하나 그려볼까요? 요쪽에다가도 뭐 요렇게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 접했어. 자, 잘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큰 놈은 일단 지울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지우고 요거 3개만 가지고 일단 한번 봐볼게요. 물론 이제 다 해보셔야 돼요. 전부 다 해보셔야 돼요. 꼭 정돈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야 지금. 자, 생각해보자. 이거 원의 중심이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반지름이야. 거리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반지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봐. 여기 있는 작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으로 어때? 똑같은 거 맞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접하는 이 부분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으로 똑같다라는 걸 알아.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똑같은 거 맞지, 그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큰 원, 여기 있는 반원도 사실 얼마 전까지는 뭐였을까? 원이었겠지. 얘는 예전에는 사실은 원이었던 거야. 맞잖아. 원 먼저 그려놓고 나서 잘랐잖아, 쌤이. 이해되겠지? 자, 인지를 해보는 거야. 이거 인정해야 돼. 자, 어떻게 할 거냐고. 딴 건 몰라.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요 놈은 무조건 반지름이야. 그지? 항상 일정해. 무슨 얘기냐면, 자, 거리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접하는 요런 직선을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야, 지금. 왜냐면 여기 있는 요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어떠니까? 일정한 거 맞지, 그지? 크기 일정한 거 맞아. 그럼 잘 봐, 잘 봐. 얘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지? 반지름인 거 맞아 안 맞아? 반지름이잖아. 큰 원의 반지름인 거 맞아?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뭐지? 큰 원의 반지름인 거 맞아? 그럼 잘 생각해봐. 어차피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잖아, 길이가. 그지?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어떻다라는 얘기지? 같다라는 얘기지. 이해되겠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거 지금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잘못 그렸네. 다시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원의 중심을 지나게 하면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하고 어때? 같지?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는 요 원의 반지름이니까 어떻겠어? 같겠지. 그 얘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어떻겠어? 같다라는 얘기잖아. 얘 더하기 얘하고 얘 더하기 얘하고 똑같은데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 아니야 지금? 맞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이었을 때 오케이 이건 괜찮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 길이 똑같은 거 맞지? 반지름으로? 근데 어차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으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길이도 어때?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말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준선이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잖아요. 이게 준선이고 이게 무슨 점? 초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그지? 요 점들을 연결해 봤더니 뭐가 되더라는 거야? 포물선이 되더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니까 정확하게 딱 반땅, 여기 있는 반지름의 반땅이 바로 꼭지점이 되는 거고. 이해되죠? 얘가 바로 뭐 얘를 뭐로 갖는? 준선으로 갖는 무슨 점이 된다? 포물선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물선의 정의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딱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한 점에서부터 한 거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이런 형태만 고집하지 않는다고. 항상 뭐의 개념으로? 거리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한다? 정리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물론 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어. 또 다른 표현도 많이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표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이해되겠어? 가장 중요한 정의였습니다. 포물선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포물선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포물선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그럼 이번에는 포물선과 직선, 그러니까 접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상황 먼저 하고 좀 더 심화 부분까지, 이제 기하적인 특징까지를 한꺼번에 쫙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야. 자, 두 번째는 직선입니다. 포물선과 직선에 대한 내용. 직선과 포물선. 여기서 이제 접선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접선. 자,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 자체가 필요한 건 세 개지. 원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지? 어떤 경우가 있을 때지? 세 가지지. 첫 번째,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인가? 위의 점이 주어질 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인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 뭐 암기하고 있나요? mx 플러스 n분의 p 이런 것도 있고, x제곱일 때는 분의 p.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밖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야. 자, 밖에 점이 주어질 때 Q라고 할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하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에 어떤 특수한 공식들이 있지, 분명히 공식들이 있는데 밖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공식이 없어. 그래서 얘를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뭐가 더 좋을지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먼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하고 뭐가 기본적으로 필요해? 기울기하고 한 점이 필요한 거 맞아?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내년에서부터는 이제 어떤 교육과정으로 나오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뭘로 정리해야 되냐면 미분으로 정리를 해야 돼.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무조건 정리를 한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미분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뭘 하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은 외워주면 돼. 그리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거든. 자, 별거 아니거든. 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몇 가지를 좀 얘기해보자. y제곱은 4px다. y제곱은 4px다. 라고 하는 포물선 위의 점 P점 x1, y1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해되겠지? 이 위의 점에서의
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야. 자, 결론은 이미 알고 있나요? 어떻게 돼요, 이거? y1, y는 2p에 x1, x 더하기 x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나요? 물론 당연히 맞아. 이 부분은 맞아. 그런데 사실 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위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떤 경우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위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보통 쪼갠다고. 잠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공식으로 정돈을 하죠, 보통. x1, x, x1, y1. 위에, 왜 이렇게 안 적어져? 자, 위에 점 x1, y1이 이렇게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쪼개서 얘기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x 제곱이면 어떻게 쪼개? x1 곱하기 x 이렇게 쪼개나? 그 두 개로 쪼개서 둘 중에 하나에다가 이제 x1을 대입하는 거고, y 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y1 뭐가 되지? y.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자, 그럼 x는 어떻게 되지, x는? x는 어떻게 쪼갤 거야? x1 더하기 x 쪼갠 다음에 얼마로 나누지? 나누기. 보통 이렇게 하는 거야. 자, y를 쪼개는 경우는 y1 더하기 y를 한 다음에 뭘로 나눠? 2로 보통 이렇게 나누는. 이 되겠지? 근데 하나 더 있어. x, y는 어떻게 쪼개게? 이거는 잘 못 봤지? x, y 쪼개는 건 잘 못 봤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x1, y, 그 다음에 x, y1 이렇게 하나 쪼갠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과정을 반드시 뭘 알아야겠지. 공식에 바로바로 대입해서 풀어야 되니까 뭐 반드시 알아야겠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과정의 유도도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봐. y제곱은 4px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증명은 간단하게 해볼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해놨던데 복잡할 필요가 사실은 없고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폼수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못 그리겠네. 이렇게 y제곱은 4px 이렇게 그리죠. 뭐 필요하건 안 필요하건 일단 준서는 뭐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p, 그지? 그리고 요 위에 이미 어떤 점, 요 위에 이미 어떤 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좀 이따가 x1, y1인데 x1, 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그러니까 이 루트 p x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다 대입, 그러니까 그냥 y1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y1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의 뭘 구하라는 거냐면 접선을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요거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보면 뭐 첫 번째는 필요하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x1, y1을 알고 있으니까 뭐만 알면 되는 거야?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지. 기울기는 뭘로 구해? 미분하면 되잖아. 미분하면 기울기 나오잖아. 자, 미분하면 음함수의 미분 처리하나요? 2y의 dy 오브 dx인 거 맞아요? 2y의 dy 오브 dx. 자, 얘 미분하면 뭐가 되지? 4p 이렇게 나오나요? 4p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dy 오브 dx다 라고 하는 놈은 뭐로 나눠주면 되니까, 2y로 나눠주면 되니까 y분의 뭐가 되어서 2p가 되고, 여기다 뭘 대입하면 되니까 y1 대입하면 되니까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기울기 y1분의 2p고 한 점 x1, y1을 대입하면 처리가 끝나니까 y-y1은 기울기 y1분의 2p에 뭐가 되는 거야? x- 얼마? x1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y-y1은 자, y1분의 2p,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곱하겠다라는 거지? y1을 곱하겠다라는 겁니까? y1을 곱하면 y1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2p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지? y1 없어졌으니까 2px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여기에 있는 y1의 제곱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더하기 뭐가 되는 거니까 y1의 제곱이 되는 건데, y1의 제곱은 x1, y1이 이 위에 있으니까 y1의 제곱은 4p 뭐가 돼? x1이 되어서, 자, 요 자리에다가 4px1을 대입해 주는 거죠? 4px1을 대입해 주면 얘가 뭐가 되므로? 2px1이 되므로 실제적으로 2p를 꺼내주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하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바로 얘를 이용해서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위의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쪼개서 얘기를 하는데, x제곱이면 x1, x, y제곱이면 y1, y. x일 때는 두 개 쪼개서 둘 중 하나, y도 둘 중 쪼개서 둘 중 하나, 얘도 마찬가지.
자, 근데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지. 기울기가 m일 때 y제곱은 4px에 접하고, 이게 중요하죠? 기울기가 얼마인 거? m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울기가 0인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걸. 자,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얘도 이제 어차피 기울기가 주어졌어. 기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다시. 자꾸 휘는 것 같다, 한쪽으로. 이렇게 되겠지? 여기 중선 이렇게 있겠지? x는 마이너스 t, 중선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접했어. 이게 딱 접했는데 요 놈이 y는 기울기가 m이야. mx 플러스 뭐 k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여기 있는 초점이 몇 콤마면 0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있는 함수 이름이 y제곱은 모이므로 4px이므로 중요한 건 이거야.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m 자리에다가 여기가 지금 어떤 점인지 모르니까 얘하고 같다라고 놓고 그 점을 구하고 그리고 또 미분해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서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그건 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얘하고 얘의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뭐 한다? 접한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거든. 집어넣어 볼게요. y 연립하는 거 한마디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mx 플러스 k의 무슨 곱? 제곱은 4p 뭐가 되겠어? x가 되고 얘를 전개해주면 n제곱 x제곱 플러스 2m kx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4px는 얼마가 되지?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해보면 m제곱 x제곱 더하기 자 얘하고 얘니까 어떻게 되겠어? 2의 k니? k 없지? 얘는 그럼 mk 마이너스 2p 얘 x 더하기 k의 제곱이 0 무슨 식? 판별식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 맞죠? 판별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 맞죠? 판별식이 4분의 d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자, b제곱 m제곱 k제곱 마이너스 4pmk인가? 겁내 장난 아니네. 더하기 얘는 4p의 제곱인가요? 자, 마이너스 ac 뭐가 되는가 그러면? m제곱 k제곱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니까요. 자, 여기 있는 거 다 없어지겠다. 그지? 다 없어지고 얘만 이렇게 넘어가면 4p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놈 자체가 4p의 뭐가 되지? m k.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 맞잖아. 그럼 여기는 k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4pm을 여기다 이렇게 나눠주는 순간 4약분되고 p약분되니까 m분의 p. k가 그러니까 얼마? m분의 p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고 이게 많이 쓰이는 식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얻은 식이야. m인 접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얼마? m분의 p. 이렇게 바로 정돈해가지고 정리해버릴 수가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런데 밖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도 얘나 얘 둘 중 하나를 이용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지? 자, 밖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잘 모르겠으면 이 위의 점을 그냥 설정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기울기를 m이라고 잡든가. 자, 근데 네가 해본 경험상 보통 밖의 점이 주어지면 위의 점을 설정해서 계산을 많이 하니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해서 mx 플러스 m분의 p로 정리를 많이 하니? 밖의 점에서 접선할 때. 위의 점을 설정해 아니면 기울기를 설정해 보통? 정말? 위의 점을 설정하기도 해. 근데 보통 많이 푸는 방법은 이건데. 기울기를 보통 m이라고 왜냐면은 이게 더 간단하거든, 식 자체가. 기억이 잘 안 나? 자, 좋습니다. 한번 다시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상황은 요 부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실 수 있다라는 얘기야. 괜찮지?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본 상황 끝났으니까 어떤 2차 곡선 포물선의 어떤 기하적인 특징들을 정돈을 하면서 한번 가보자는 얘기지. 자, 세 번째야. 기하적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요. 기하적 특징이 좀 많어. 얘 같은 경우는 기하적 특징이 좀 많고 한 10가지 된다고 얘기했었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좀 정리를 해보자고. 10가지를 뭐 다 해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워라. 그게 오버하는 거거든. 절대 안 나올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돼. 사실은 그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들 있잖아. 요 내용만 알면 돼요. 요 내용만 알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해서든 비벼서 정리를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겠어요? 좀 공부를 해오셨나요? 2차 곡선을? 네. 좋아. 훌륭해. 좀 봐도 돼? 네. 지금 했던 내용들은 다 해왔네. 뭐 교과서 보고 공부하신 거야? 아니, 저 기하적 특징인가 저것도 좀 공부 좀 했어요. 어디서 공부했어? 이 책에서. 훌륭해. 자, 첫 번째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뭐 예습까지 해오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첫 번째에 가장 기초적이지만 의외로 잘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 의외로 잘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있어. 자, 봐봐.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y제곱은 4px 이렇게 생겼어. y제곱은 4px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가 이제 p, 0이야. 그리고 여기가 중선, x는 마이너스 p. 왜인지도 네가 이제 차분하게 다 알 수 있어야 돼. 야, 삐뚤어지지 자꾸. 자,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바로 요 길이야. 요 부분에 대한 길이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야. 어디지? 초점에서부터 수직이야, 그지? 수선이 내려오면 요 길이는 얼마인지 찾는 게 첫 번째라고.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지? P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지? 2P지.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때? 정의에 의해서 같지. 포물선의 정의잖아, 이게. 그러니까 요 길이가 P이기 때문에 요 길이 뭐가 되는 거지? 2P가 되는 거야, 항상.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걸 통경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경의 길이는 4P가 된다. 물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여기에 있는 원점을 지나면서 여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지? 초점 위에 위에서 수선을 내렸더니 초점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직선 이름 뭐가 되는가? y는 2x가 된다. 첫 번째. 이해되겠지, 그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요거하고 비율이 1대2가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상황은요. 두 번째 상황에서 조금 복잡한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잘만 따라오시면 복잡할 것 같지도 않은데. 자, 여기 중선 x는 마이너스 p. y제곱은 4px. 이쪽이 문제네. 이게 잘 안 그려지네. 자, 이런 상황. 자, 정의가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하고 거리가 어때? 같은 거 맞죠?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좀 많은 내용들이 나와서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어때? 같은 거 맞지? 그렇구나. 그럼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 잘 봐봐. 잘 봐. 자, 여기 거리가 같기 때문에 반드시 뭐에 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 원에 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 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지? 여기에 접하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여기에 접하면서 여기에 지나가는 원의 중심의 자체가 포물선이라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 거리로 얘기를 하자면 요놈하고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요렇게 연결을 해주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이야.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각도하고 여기 있는 각도하고 어떻지? 같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하고는 무슨 행이지?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각도와 여기 있는 각도는 어때? 엇각으로 같아. 맞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도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것도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맞니? 그럼 여기에는 각도 x, x 이렇게 한번 나보자. 그럼 여기 있는 요 부분의 각도도 뭐야? 엇각에 의해서 요 평행이니까 x인 거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니?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겠어요? 왜냐면 O하고 X니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해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부터 요 거리, 요 길이, 요 길이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 요 길이는 뭘까? 여기서 한꺼번에 많이 나오네?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자, 잘 기억하십시오. 선생님은 앞으로 이제 요 길이를 L이라고 잡게, L이라고. 요만큼의 길이를, 알겠어? 요만큼의 길이를 L이라고 잡고, 요만큼의 길이를, K라고 잡을까요? P지.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라고 잡는다고? K라고 잡는다고.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길이는 L과 K의 기하평균의 2배야. 그러니까 기억해놔야 돼. 그러니까 2 루트 KL 이렇게 된다고. 2 루트 KL.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잘 봐봐. 얘를 똑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잠시만요.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괜찮겠어? 요 길이는 뭐야? L 플러스 K지. 요 길이가 L 플러스 K야. 오케이. 옆에다 좀 띄어서 그려볼까요? 여기 있는 삼각형을 옆에다 띄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 플러스 K고, 그럼 요 길이가 뭔지는 알겠어? 잘 안 보여? 자, 정의. 이 길이가 L이지. 이 길이가 뭐야? L이야. 이 길이가 K지. 이 길이가 얼마야? K지. 한마디로 뭐해서? L에서 K 빼주면 되겠지? 길이에서 여기는 L-K가 되기 때문에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로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빼면 이 부분의 길이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L제곱 더하기 2LK 더하기 K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니까 L제곱 마이너스 2LK에 더하기 K제곱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빼주면 되는 거 맞지? 그지? 빼주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면서 4LK가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다 무슨 투 씌워주면 됩니까? 루트 씌워주면은 2 루트 뭐가 되지? LK.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의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하평균의 2배. 요 길이는 기하평균의 2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굉장히 제일 많이 쓰이는 내용이 바로 요 길이야. 요 길이. 요 부분의 길이야. 요 부분의 길이가 몇 피니 지금? 2피지. 요 부분이 P고 요 부분이 P니까 요 길이가 지금 2P인데,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길이하고 여기에 있는 길이의 조합평균이 된다는 거야. 자, 요 부분도 이쪽 바깥쪽에 꺼내서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2P는 여기에서의 2P는 뭐가 된다라고? 조합평균이니까 L 플러스 K분의 2LK가 되는 거야. 2LK 이렇게 나온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요 마름 사다리꼴을 여기다 좀 띄워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괜찮아? 다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K인 거 맞아? 지금 어느 쯤이냐면 몇 쯤이야? 여기가 지금 2P야, 그지? 여기가 지금 2P야.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요 길이는 2P라고 하는 요 길이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삼각형. 왜냐면 요 길이가 지금 L이고 요 길이가 지금 뭐이므로? K이므로 평행이지. 이변의 길이. 그럼 여기 있는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L이라고 하는 놈의 전체 비율은 얼마가 되지? L 플러스 K분의 얼마지? K가 되는 거지. 왜냐면 K 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보면 K 대 K 플러스 L이니까. 이해돼요? 따라서 여기 있는 길이는 L 곱하기 뭐가 된다고? K 플러스 L분의 뭐가 된다고? K가 된다고. 요만큼의 길이가. 이해되지?
자, 이 길이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K 플러스 L분의 L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부분도 한번 본다. 이 부분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요 삼각형 보이는 거 맞지, 그지? 요 삼각형에 얘하고도 평행인 거 맞아? 그럼 여기는 K니까 요 부분의 길이는 K의 몇 분의? L 플러스 K분의 몇 배? L배.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 길이는 다시 한번 K의 K 플러스 L분의 뭐가 된다고? L이 된다. 그러니까 KL. 그래서 두 개를 뭐 한다? 더 한다. 자, 정리해보면 K 플러스 L분의 똑같은 게 몇 개야, 지금? 2KL 되는 거 맞지, 그지? 조합 평균으로 우리가 바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 괜찮아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었던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내용이야. 자, 여기서 사실 여러 개를 얘기한 거야.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었고, 그지?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 부분,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탄젠트나 코사인 뭐 이런 경우를 다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것도 얘기할 수 있었고, 여기 조합평균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 그지? 기하적 특징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세 번째에서 이제 남은 부분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싶네요. 남은 부분을 다 정리해버리고 싶어. 하나 더 하고. 이것도 간단하게 좀 얘기해볼게. 이건 이제 거의 뭐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어떤 기하적 특징인 것 같은데, 수선을 그리지, 접선을 그리지. 접선을 이렇게 그려. 근데 접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하필이면 이게 무슨 직이야? 수직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있고, 여기 있는 점이 있어. 밖에 점에서 수선을 그려 두 개 그릴 수 있잖아? 두 개를 그렸더니 이게 무슨 직이다? 수직이다. 자, 이런 경우는 항상 어디 위에 있다? 준선 위에 있다. 이거지? 마이너스 P. 여기 초점이 지금 P, 0이다. 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거야. 준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항상 몇 도가 된다라는 거. 90도가 된다라는 거. 수직이 된다라는 걸.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굉장히 복잡하게 증명을 해놨어. 뭐, 입에 쓰고, 어디고, 뭐 좀 복잡하게 증명을 해놨는데,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먼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y제곱은 4px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접선은 y는 뭐가 되지? mx 플러스 몇 분의? n분의 p.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 상태에서 좀 정리를 해보는데, 양변 m을 곱해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양변 m을 곱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중요한 건 이거지. m제곱 my는 뭐가 되겠어? m제곱 x 더하기 뭐가 되겠니? p.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m제곱 x 마이너스 my 플러스 마이너스 p 플러스 p 맞지? 플러스 p는 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얘는 지금 m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 맞아요? 잠깐만, 말 잘못했어. 잠깐만. m에 대한 2차 방정식 직선이지, 그지? 양변 m 곱해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잠시만. m에 대한 2차 다시. 뭐 잘못했나? 여기 m 곱했잖아, 그지? m 곱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my 맞잖아. m제곱 x, 그지?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거든. 2차로에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건데, 어차피 여기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고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m2 뭐 그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상황에서 기울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기울기는 어차피 얘도 미분하면 정리되는 거 맞지, 그지? 미분하면 기울기 아까 어떻게 정리됐었지? 응? 어떻게 정리됐어? 미분하면 그냥 하자. y dy 기억 안 나. dy of dx고 2y dy of dx고 얘가 4p였지, 그지? 그래서 dy of dx가 뭐였냐면 y분의 뭐가 됐었지?
4P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맞지, 그지? 2P. 아, 2P구나. Y분의 2P.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군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 게 아니군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고, M에 대한 2차 방정,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하면은, 물론 되긴 돼. 이렇게 하면 되긴 돼. 그래서 기울기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고, 그렇지? 정리를 해서 뭐 처리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야겠네. 어차피 여기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수직인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고, M에 대한 2차 방정식 맞네.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도는 할 수밖에 없네, 사실은. 이해되겠지? 그래서 아까 했던 그게 맞네. 그럼 M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러면? M 제곱 X 마이너스 MY 플러스 P인 거 맞아요? P.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0이지, 그지?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X 곱하기 M의 제곱. 좀 착각했었네요. 마이너스 Y 곱하기 M 더하기 P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지? M에 대한 2차 방정식. 근데 얘가 지금 M이 무슨 직이어야 된다고? 수직이어야 되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잖아. 얘의 근 하나를 M1, 또 다른 한 근을 M2라고 놓으면 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분의 뭐야? 얘분의 얘잖아. X분의 P. X분의 P가 뭐가 되므로? 마이너스 1이 되므로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마이너스 B가 제일 간단한 증명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X는 어디 위에 있다? 준선 위에 있다. 제일 처음 했던 내용이 맞네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 괜찮아? 자, 그리고 나면 상당히 많네요. 기하적 특징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많고. 자, 네 번째.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자.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요. 여기가 이제 중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포물선. 한 번에 제대로 그린 적이 한 번도 없네. 얘를. Y제곱은 4px.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초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더 임의의 이렇게 요 점을 선생님 P라고 한번 잡아보자. 여기는 P가 아니라 X1, Y1인 거 맞아요? 네. X1, Y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X1, Y1에서의 접선을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야. 여기서의 접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니? 미안해, 접점이 요쯤에 있나봐요. 요리로 고치지 뭐, 요리로. 그림의 실패.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나?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 맞아? 네. 정의에 의해서 이 거리하고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가 맞지.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Y1, Y는 2의 X 더하기 X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 안 맞아? P가 어디? 2P 왜 안 썼어? 2P에 X 더하기 뭐가 되지? X1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무슨 절편, 여기 있는 직선의 X절편을 구할 수 있어. X절편을 구한다는 얘기는 Y에다 0 넣어야 되는 거잖아. Y가 0이 되려면 X가 뭐가 될 수밖에 없지? 마이너스 X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은 마이너스 X1,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지, 그지?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여기가 지금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가 지금 뭐고? X1이잖아요. 요 지점이 지금 X1, 0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F다. 요 부분이 F야. 지금 요게 F야, 요게. 괜찮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어떻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이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1이니까 같다란 얘기야. 그럼 잘 보면 잘 봐봐. 이 길이가 얼마지? 이 길이가 얼마야? x1 더하기 p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1이잖아. x1 더하기 p지, 그지?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지? x1 플러스 p이기 때문에 요 길이도 어떻다는 얘기야 지금? 같다라는 얘기야. 이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지. 그림을 좀 못 그렸나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얘하고 평행이고 이 길이 같은데 얘 길이까지 같으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괜찮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길이 그림 좀 이상하다. 이 길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 알겠죠 지금? 이 길이하고 똑같다는 정의. 근데 요 길이를 가만히 보니까 x1에다가 p를 더한 거하고 똑같은데 요 길이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1이고 요 길이가 p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더라. 그러다 보니 얘가 무슨 모가 되더라? 마른 모가 되더라요. 마른 모처럼 좀 안 보이나요? 마른 모가 되더라는 얘기고, 마른 모.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잘 생각해야 돼. 요 지점하고 요 지점, 마른 모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대각선이 뭘 한다라는 거야. 수직 이등분 하는 거지? 이거 다 달라, 이렇게. 수직 이등분 한다는 얘기고, 놀랍게도 그건 어디를 지나냐면 Y축 위를 지나게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잘 봐봐. 이거 한번 이해해보자. 요 지점하고의 1대1이지, 요 지점이, 그지? 왜냐면 한마디로 요 지점이 x1이고 요 지점이 마이너스 x1이니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의 중점은 뭐가 되겠어? 얘하고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0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고, 그러면 얘하고의 중점은 요 놈과 요 놈의 중점하고도 같으니까 당연히 Y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라고. 이해되겠지? 그게 초점까지 당연히 연결이 될 거야 지금. 이해되죠? 근데 비율 관계로 따져보면 또 이래. 잘 봐야 돼. 복잡하다. 이 그림 하나로 되게 복잡하게 하네.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보는 것처럼 요 지점이 중점이지. 얘하고 같지. 왜냐면 마이너스 x1이고 x1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는 몇 대 몇이야? 1대2지. 왜냐면 1대2 그러니까 1대2 괜찮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얼마이므로? y1이지, 그지?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절반이니까 2분의 뭐가 돼? y1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요 길이가 2분의 y1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아? 그럼 하나가 더 나와. 이게 지금 중점 연결 정리인가요, 지금? 얘하고 평행하니까?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봐봐. 여기 있는, 자, 봐봐. 잘 봐야 돼? 여기 1대1이지, 그지?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가잖아. 이 수선이었지, 그지? 얘도 수직이 되게, 이쪽에서 수직이 되게, 이렇게 하나 더. 괜찮아? 그래도 몇 대 몇일까? 여기가 평행이니까 얘하고 평행하게 된 거야, 지금. 여기 1대2니까 얘도 1대 뭐가 돼? 2가 되고 얘도 1대2가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지, 지금? x1 플러스 p인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x1 더하기 p가 되는 거 맞아? 그럼 잘 생각해봐. 요만큼의 길이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요만큼의 길이는 뭘까? 잘 봐. 여기가 얼마지?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지? x1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여야 돼? 지금 얘 2배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x1 더하기 2p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요만큼의 길이를 원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이미 얼마야?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x1 플러스 x1이요? x1 플러스 p인 거 맞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여기가 x1이잖아. x1에서 못 뺀 거야. x1 빼기 p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괜찮지?
그리고 나서 요만큼만 더해줬을 때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는 거 맞아 지금?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어떻게 돼? 2x1이지 이미.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p. 괜찮아요? 요런 것들도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본 거야. 요 길이도 2p 이렇게 된다. 기억 안 해두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본 거야. 문제 풀듯이. 괜찮겠어? 이런 성질들. 기하적 특징은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괜찮아? 오케이. 좀 많았어? 좀 많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갈게 바로. 오케이.